새로운 건강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동 아이누리 한의원 상황신이 3번 출구에 3번 출구에서 100m. 네. 네. 3층. 네. 네. 거기에 원장으로 있는 최현우 원장님 첫 출연하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방송을 왜 하려고 했냐? 네. 일단 이제 그 날씨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네. 급변하고 네.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신경 쓰이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 특히나 그렇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시기여서 이런 얘기들 좀 하면서 네.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한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건강관리법이나 네. 아니면은 뭐 이슈들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네. 있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하고 가까워가지고 모셨고요. 아, 존댓말 하기로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아이누리라 아이 전문 병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90% 이상은 아이들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에 대한 뭐 주제도 다루겠지만 또 아이들이 또 중요한 또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문제도 다루기로 하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셨어요. 그렇죠. 네, 건강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주제로 환절기 건강 관리 얘기를 좀 하자고 그랬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환절기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네, 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네. 가을에는 이 추위가 밀려오면서 이런 데 적응하지 못하고 잔병 치레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네, 어제에 비해서 확실히 봄하고 가을에 그 길이가 짧아지면서 실제로도 건강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 한의학 쪽에서 환절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딱 규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한의학이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 환절기라는 게 말 그대로 박빌환, 절기절. 그래서 뭐 계절이 바뀌는 때를 환절기라고 하는데 특히 이 봄에서 여름 갈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큰 온도 차이를 경험하지는 않고 여름에서 가을 지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낮밤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환절기로서 우리가 신경 쓰는 환절기로서의 의미가 되게 강해지고 그다음에 겨울에서 봄 될 때에도 똑같이 낮밤 온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환절기로서 가지는 신경 쓰이는 의미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환절기 중에서 지금 시기가 가장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낮의 온도 차이가 큰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밤에 잘 때 내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실제로 바깥에서 낮 온도하고 밤 온도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밤에 잘 때 사람 몸에 영향을 주는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게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잘 때는 사람이 장기를 이렇게 쿨다운을 하거든요. 해갖고 쿨다운을 해서 장기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활동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죠. 활동력을 떨어뜨려서 이제 잠에 들게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좀 더워지는 느낌이 잠들기 전에 있어도 잠들고 나면 식어요. 그런데 밤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온도 떨어진 것에 내 몸이 잘 적응해서 항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이 실제로 건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만든 요소가 되기 때문에 환절기가 밤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 혹은 낮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 이것은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 이렇게 보는 근데 거죠. 보통 집에는 이제 난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온도가 유지될 텐데 바깥에 온도 변화가 그래도 영향을 준다는 건가? 난방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피해를 좀 덜 받겠지만 예를 들면 처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에요. 그때는 안 켰지. 그렇죠. 그때는 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때 밤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그 진료 본 사람들한테 진료 계획서에 써줄 때 현재 시기의 생활관리 팁이라고 해서 적어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밤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쓴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9월 달에. 네. 왜냐하면 추석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입추 쳐서 지나가면은 왜 그 모기 주둥아리가 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실제로 그것
그렇게 밤의 온도가 떨어지면 농사 짓는 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환절기 때. 네. 그래서 가을 건강 문제를 강조하는 거고. 그렇죠. 그때 환자가 확 느는 거예요? 환자가 늘죠. 실제로 늘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은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좋은 사람들이야 별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는 막 온도 올라가면 싹 내 몸의 온도도 살짝 올려가지고 따라가고 온도가 떨어지면 내 몸의 온도도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유지시키는 요 변화의 폭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생을 하게 되는 데다가 막판에 이 온도가 떨어지는 건 건조함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온도가 떨어지면 습도도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활성화되는 바이러스들이나 균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좀 독한 놈들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는데 활성화된다고?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가 같이 떨어지면 활성화되는 바이러스나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가장 많이 아이들이든 어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전염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열대지방이라 그러면 전염병의 양상이 전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많이 균이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때가 일반적으로 가을 환절기로 봅니다. 이때 수족구라든지 뭐 대장균이라든지 뭐 장염이나 아니면은 독감이나 이런 것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게 되고 활성화되는 것만큼 내 몸이 건강하면 걱정이 없겠는데 내 몸은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 그러게 되면 개들이 들어오기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국적 특징의 바이러스라는 건가요? 약간 한국적 특징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뭐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은 다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계절 특징이 굉장히 완고하게 차이가 나고 특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 몸이 좀 더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감기가 제일 많지 않나요, 이 시기에? 감기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떨어지면 습도도 같이 떨어지는데 호흡기는 항상 촉촉한 정도가 유지되어야지만이 바이러스나 균이 달라붙어도 씻겨 내려가요. 촉촉해야. 그렇죠. 그런데 건조해지면 바이러스나 균이 내 몸의 세포에 바로 달라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감기에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호흡기는 어쨌든 공기를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내 몸의 기관이고 방어의 문이거든요. 첫 번째 관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건조해지면 코나 목이 건조해지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공격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건조한 것만 우선 방지하면 일체적으로 좋은 환경인가요? 훨씬 좋죠.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위를 막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건조함을 막는 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온도 떨어지는 거는 뭐 사실은 대응 방법도 그렇게 마땅치 않거든요. 근데 습도 유지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마스크만 써도 감기 안 걸리는 거죠. 마스크 쓰면 걸리기 전에 입 안에 내 침 냄새 나잖아요, 더럽게. 그게 이제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요 시즌에 그 외국 여행 가시는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행기 안이 세상에서 제일 건조한 동네다. 그러기 때문에 물 담을 수 있는 조그만 스프레이 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씌워놔라. 근데 애들이 이제 마스크 싫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프레이로 얼굴 주위에 계속 그냥 물만 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건조함을 막아주면 괜히 여행 가갖고 힘들게 애 아픈 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건조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니 그럼 방 안에서는 가습기라든지 뭐 빨래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습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요즘. 뭐 문제 많은 것도 있고 청소하기도 좀 번거로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다 습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잘 하는 건가 하는 개인적인 의심이 있어요. 네. 검사는 안 봤는데. 네네. 따로 뭐 이렇게 하진 않는데 요즘에 근데 되게 좋은 공기청정 기능하고 가습 기능이 동시에 되는 것도 많고 막 폭포처럼 내려오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쓸 뿐이지 어쨌든 간에 습도를 높이는 종류의 작업들은 지금 있어야지 집 안에 가정의 건강을 가장 좋은 건 빨래인가 그러면? 빨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네. 매일매일 해야 되겠네.
그건 제가 하진 않으니까. 네. 세탁기가 주로 하고 넣는 건 제가 많이 하고 개는 것도 많이 하는데 빨래를 직접 하진 않아요. 그러면 가을철 감기 포함해서 가을철 건강 관리의 핵심 뭐 방법 이런 거. 일단은 제일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조함을 피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무실이든 집이든 자기 몸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항상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종류의 공기가 내 얼굴 앞에 있으면 감기 피하기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 많이 마시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 많이 마시는 거. 차 마시는 것도 괜찮고 뭐 커피도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 종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고 공기 자체가 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건 매우 좋은 일이고 바람을 많이 맞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래가 잘 마르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가? 네. 내 몸에 습기가 날아가는 구조. 그 빨래가 잘 마르려면 햇빛이 쨍쨍한 것보다 바람이 솔솔 불면 빨래가 잘 마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맞는 것도 나쁘다. 바람 맞는 거 즐기는 분들도 있는 집에 우리 저거 하고 있는데 저기 제습기 돌리거든. 안 좋은 거네. 곰팡이가 핀다. 그럼 뭐 제습을 좀 시키고 그쪽에 해가 가도록 만드는 거야. 목적이 있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긴 한데 항상 제습을 해갖고 집안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건 나쁘다. 그래서 물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약간 현대인들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현대인들이 열량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열량이 높은 음식. 식사와 외의 간식 포함해서 뭐 간식이든 식사든 야식이든 아니면 회식이든 뭐든 먹는 종류가 열량이 높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몸 안에 자꾸 열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걸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몸에 열이 나면 안 좋은 거요? 몸에 열이 나는 게 안 좋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환절기 시즌에는 수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더 건강에 좋다는 거죠. 이건 봄에도 마찬가지고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제철 음식들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죠. 이 제철 음식들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제철이 아니면 못 먹는 거였죠. 나물이든 과일이든 제철이 아니면 아예 못 먹었어요. 그렇지. 뭐가 없으니까 기술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나는 물건들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시기에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딱 봄이면 봄, 여름, 가을이면 겨울 이렇게 짝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철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귤 뭐 한여름에도 먹고 딸기 한겨울에도 먹고 뭐 아무 때나 먹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들이 자라지 않는 곳에서 자라지 않는 시기에 자라지 않을 만한 환경 조건에서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데 이 조건을 다 마련해서 자라지 않을 시기에 키우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가 그냥 자라는 속성만 몸에 영양분 그렇죠. 딸기면 그 안에 충분한 영양분과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라는 기운만 그냥 억지로 끌어당겨서 형체만 맞춰가지고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키우면 맛이 없으니까 당분 추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면 과일이든 아니면 제철이 아니었던 음식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 몸 안에 만약에 몸을 물과 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짜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다면 내 몸에 불만 키우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철의 음식들을 최대한 식단에 많이 구성하는 게 좋겠다. 조금 긴 얘기하니까 피곤해하는군요. 네. 아니, 빠져들고 있어 내가 지금. 빠져들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음식을 뭐 그렇게 하고 네. 공기하고 수분하고 음식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몸에 있는 열이나 노폐물들을 최대한 빼내야지 내가 적응하는 힘이 좋아지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 자연스럽게 흔히 병원이나 뭐 한의원이나 아무데나 가면 다 흔하게 하는 얘기죠.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과 동급인 운동해라. 운동해라.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야지만이 실제로 내 피부 끝까지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걸 원활하게 하려 그러면 실제로는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주로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힘쓰는 일 별로 없고 차 타고 다니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터널 안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집에서 나와서 차 타고 직장 가서 햇빛을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직장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밥 먹으러 잠깐 햇빛 보고 들어왔다가 밥 10분이면 먹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커피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깜깜해지면 지하로 내려가서 차 타고 집에 와가지고 자. 네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외부 공기를 충분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된다.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사실은 3일 정도는 이건 이제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바깥 공기를 충분하게 받아들일 만한 계기. 뭐 예를 들면 등산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다면 우리도 북유럽처럼 삶의 질이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촛불 집회를 나가도 되겠네. 네.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아요. 공기가 안 좋더라고 가보니까. 네. 근데 여기 방법 중에 절식 혹은 단식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이게? 그거는 조금 아까 한 얘기랑 곧 약간 일맥상통한데요. 우리가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필요한 열량을 섭취해요. 현대인들 중에서 모자라서 문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너무 많아서 뭐든지 많아 걱정해요. 고콜레스테롤, 고지방, 뭐 지방간, 뭐 다 몽땅 다 넘쳐서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하루에 2끼 정도 안 먹어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기운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배고픔만 있어요. 배고픔만 있거든요. 기운이 빠지진 않아요. 건강 문제 관계없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굶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사실은 그냥 생으로 굶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오히려 몸이 좀 가벼워지죠. 짜장면 한 그릇이 각설탕 몇 개인지 혹시 예전에 텔레비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모르겠네. 짜장면 한 그릇에 각설탕 16개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맛을 낼라 그러면 그 정도의 당분과 열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시켰다고 저한테 저녁 때 떡볶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엄청 매운 떡볶이예요. 머리 끝까지 열이 차오르는 떡볶이인 거지.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 쿨피스를 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것도 열량이 높은데 쿨피스는 완전 설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다음 날은 생으로 굶어도 돼요. 실제로는 내가 필요한 에너지는 충분히 섭취가 되거든. 그래서 단식이나 절식을 하루 한 끼, 하루 2끼 아니면 하루 종일 굶는 거 이런 거를 그냥 편할 때 일상적으로다가 하는 것이 실제로는 몸을 좀 가볍게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게 생기잖아요 벌써. 그러게. 이게 저희가 그 구석기 시대의 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장이? 왜냐하면 우리 그 옛날 구석기 시대 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무조건 먹어야. 예를 들어서 사슴을 잡았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해체. 그 자리에서 먹을 거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방과 그 달콤한 고기들이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무슨 엄마가 구석기 시대 아들한테 얘야 체할 수 있으니까 꼭 씹어 먹어라. 한 젓갈 고기 한 번 씹는데 50번 씹어서 삼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꿀떡꿀떡 먹었을 거예요. 그 많은 양을 먹으려면 막 먹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이 어떻게 그거에 적응했냐면 장의 투과도를 높인다 그래요. 원래는 다 으깨진 놈만 흡수해가지고 내 몸에서 영양분으로 써야 되는데 뭐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장 문을 열어가지고 다 잘게 안 쪼개진 고분자 물질도 그냥 다 빨아들이는 장의 투과도를 높인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축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의 진화의 결과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놓자 이런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과도를 높여가지고 다 빨아들이는 장이 지금 현대인한테 안 바뀌었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두세 번 먹죠. 실제로 두세 번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 게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요. 우리 어릴 때도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기 쉽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인데. 네.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몇십 년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직화에 구워 먹기 시작한 건 5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열량 몽땅 다 그냥 우리 몸에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울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건 주로 어른들을 위한. 네. 물론 어른들이죠. 애들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요즘 애들도 비만인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BMI 퍼센타일이 높은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퍼센타일이 높은 아이들을 따로 선별해 가지고 뭐 방과후 학교하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다이어트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한테 약간 좀 쟤는 저렇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과외하기도 하고 막 다이어트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애들은 실제로 너무 많이 열량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담백하고 야채나 채소 이런 종류의 음식들로 식단을 많이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른이든 애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지금 환절기 때에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일단 지금 환절기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필요한 걸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건조함을 피해라. 이것은 공기든 내가 먹는 것이든 수분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집에서는 빨래.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 이제 두 번째로는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늘이 높고 마른 살찌는. 왜냐하면 이때에 나오는 제철 음식들이라는 것이 몽땅 다 열매류예요. 열매들. 열매는 왜 열매예요? 왜 열매죠? 생각 안 해봤네. 열매는 뭐 말의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열매는 그거를 새들이나 짐승이 먹고 똥을 싸면 그 씨앗이 딴 데 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열매 짐승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해야 되겠다. 맛있게 해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나는 것들이 맛있고 맛있다는 건 열량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단 종류.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맛이 많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말이 살이 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뭐 사과 먹고 뭐 바나나 먹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요렇기 때문에 실제로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봄에는 길이 성장을 많이 하고 가을에는 부피 성장을 많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애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른들도 똑같아요. 가을이 되면 불 앞에 앉기도 좋잖아요. 고기 구워 먹기도 좋고, 네. 캠핑 가면 뭐 무한대로 먹게 돼요. 무한대로 먹게 돼요. 1kg는 늘어서 오는 것 같아. 돌아올 때 보면 피곤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건들이 늘어날 때 몸 관리에서는 필요한 것이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는 날을 잡아서 좀 두 끼를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하루를 통으로 비우고 산책을 많이 해서 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몸을 가볍게 만든다든지 하는 건강관리법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월요일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네. 단식하는 날을. 월요일 날 회식이 많나요? 금요일 날 있고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니까 월요일 날을 단식일로 딱 정해도 좋고. 그래도 좋죠. 네네. 피곤할 텐데.
월요일날 짜증이 많이 나는데 안 먹으면 더 짜증 나지 않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첫 그 방송으로 환절기 건강 관리 주로 어른들 대상으로 한 그렇습니다. 방송을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다음에 뭐 또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네. 더 재밌는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이들 주제로 한번. 아, 네, 네. 아이들 뭐 전공이죠. 네, 그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